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드키님께서 댓글 많이 쓰셨네요. 안녕하세요. 진정한 강의 오늘도 잘 듣고 조심조심하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수익 나면 바로 매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관심주에 대응 포장 넣어 놓으려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하고 댓글 다셨습니다. 가드키님. 2021년 11월 24일 11월 24일 목요일 날 제가 올린 영상이네요.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. 내가 올린 영상을 몇 번씩 보거든요.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영상이 있는데 어디에 넣어놨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전에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한 몇 번 있었는데 내가 내 영상을 갖다가 제일 중요시 합니다. 근데 그걸 못 찾고 있어요. 다른 사람들 걸 보면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내려간다는 소리밖에 없잖아요. 반등 들어오고 어디까지 올라왔다가 재차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사실은 그건 가봐야 합니다. 지금은 산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좋습니다. 왜냐, 위로 올라갈 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이 바뀌는 시기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산업이 바뀔 때 우리 한번 경험했지요. 70년대 말 80년대 초쯤 될 겁니다.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면서 세상이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강남에 갑자기 졸부들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막 세상이 뒤비지는 그런 세상이 난 온다고 믿거든요. 조만간에 뭐 빠르면 10년, 늦어도 20년 안에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수명도 한 2, 30년 늘었잖아요. 수명이 한 2, 30년이 늘었습니다. 오늘 운동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 나이가 몇이냐 묻더라고요. 자기는 0.9를 곱한다 하더라고요. 저는 0.7을 곱합니다. 그분은 43년생인데 그 운동을 같이 하려고 좀 가르쳐 드렸더니 며칠 있다가 입원을 해버리고 안 노시더라고요. 한 달 동안. 근데 다시 놓으셔가지고 오늘 다시 운동을 새롭게 체조부터 가르쳐 드렸습니다. 체조의 중요성을 갖다가 잘 모르시더라고요. 자, 가덕희님이 안녕하세요. 바쁘신 중에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FNF 홀딩스를 조금 수익 내고 매도했더니 날라갔네요. 잘 보십니다 하고 댓글 달았습니다. 칭찬해 주면은 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. 좋아지네요.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. 예전에는 젊을 때는 칭찬을 압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칭찬해주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. 뭐 가덕희님이 연승하심을 축하드립니다. 오늘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해보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댓글 다셨습니다. 어제는 0.25%인가 벌었고요. 그제는 0.5%인가 벌었고, 뭐 그전에는 뭐 그러니까 계좌가 두 개 있다 말씀드렸죠. 주식 계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. 두 개가 있는데 그때 하루 뭐 0. 몇 프로 손실 난 거 빼놓고 두 계좌 다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. 조금이라도 프로는 두 계좌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두 계좌를 합쳐서 그날 뭐 결국은 조금 마이너스가 났던가 뭐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뭐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계속 수익을 냈으니까 다른 한 계좌는 이제 한 20몇 번 아니면은 30번 가까이 이제 연속으로 수익이 났을 겁니다. 그 연속 수익이 났는데 아직은 뭐 별로 계좌가 불어난 느낌이 안 듭니다.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한 200년생 정도 가야 그 정도 가야 계좌가 좀 불어났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뭐 백연승 이래 가지고는 계좌가 불어났다는 느낌도 별로 안 들 겁니다. 근데 한 1000년승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좌가 많이 불어났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버릇을 그렇게 들이면 됩니다. 버릇을 뭐 백연승은 가능하지만은 천년승은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
오늘 운동하면서 또 그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 보기보다는 나이가 많더라고요. 뭐 79학번이라는데 59년생이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몸을 보면은 한 40대 몸 같이 보이는데 오늘 뭐 그동안에 그분이 엘리트 운동 선수 출신인 줄 알고 나타나면 맨날 따라다니면서 따라서 운동을 했습니다. 보일 때마다. 그러니까 휴식 시간, 뭐 점심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잠깐 운동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를 갔다가 뭐 명문 고등학교 나왔는데 뭐 명문이라 해봐야 79학번 같으면은 나이가 7, 8학번 나이던데 뭐 재수했나 봅니다. 그래서 77학번까지가 77학번이 이제 평준화 1기죠. 평준화 1기다 보니까 76학번까지가 비평준화죠. 정확하게는 76학번도 뭐 중학교 들어갈 때는 시험 안 쳤습니다. 그래서 중학교 시험까지는 75학번이 진짜 실력 있는 세대죠. 우리나라를 진짜 발전시킨 실력 있는 세대가 75학번까지입니다. 자, 어쨌거나 그래서 그분이 그 양궁 선수를 했던데 육상하고 축구를 했고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대학 가가지고 양궁을 하고 뭐 부산시 대표를 했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꽤 잘한 거죠. 꽤 잘했는데 운동을 갖다가 어느 시에서 제일 잘해가지고는 못 먹고 삽니다. 먹고 살기 힘듭니다. 그거는 진짜 잘 풀려가지고 인기 스포츠 같으면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데 운동을 웬만큼 잘해가 못 먹고 살죠. 뭐 공부는 반에서 1등 해도 먹고 살지요. 근데 운동은 시에서 1등 해가지고도 못 먹고 삽니다. 우리나라에서 1등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야구를 딱 보더라도 이 1년마다 계속 선수가 배출되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또래에서 제일 잘했는데 10년, 20년을 모아놓으면은 20분의 1등, 2등, 3등 이래 돼야 유명해지거든요. 그래서 전체 자기 나이 또래의 그 학년에서 1등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스타가 되기 힘들다 이런 게 운동입니다. 어느 종목이나 불구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진짜 인기 있고 잘하는 선수는 뭐 100년에 한 번 놓을 만한 선수다 이렇게 뻥을 치죠. 100년에 한 번 놓을 만한 선수는 10년에 한 번씩 놓습니다. 보통 10년에 한두 번씩 놓죠. 종목마다. 자, 그래서 댓글은 간단하게 끝내고 이 지금 내가 지금 반등 중이다 그랬죠. 반등 중인데 이 전고점을 한 방에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인데 지금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외국장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. 어제 미국이 반장을 했고 그제 휴장을 했습니다. 내가 카렌다에 연초가 되면은 다 써놓습니다. 그 노인들 보는 다른 카렌다 있지요. 예전에는 작은 카렌다를 봤는데 뭐 내가 노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직 큰 카렌다가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백도 있고 이래가지고 써놓습니다. 미국 12월 24일 휴장, 뭐 25일 금요일 반장 이렇게 뭐 반장이라는 거는 좀 멋한데 어쨌거나 풀로 안 하고 반만 딱 하고 오전만 하고 끝나니까 반장이 맞긴 맞지요. 그래 반장을 했는데 다우가 조금 올랐지요. 전고점 못 뚫었습니다. 나스닥은 아직도 뭐 모든 이평선 위로는 올라와 있는데 뭐 5일선, 11선, 20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 뭔가 조금 약해 보이죠. S&P 500도 거의 뭐 꼭대기 지점에 있기는 있는데 다우보다는 약해 보입니다. 이민희 나스닥 같은 경우 S&P 500 같은 경우도 뭐 본 그 S&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이나 하고 뭐 비슷하게 보입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뭐 5일선, 11선, 21선, 이평선 다 위에 올라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일 장이 열리면은 이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.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
내가 콜옵션으로 들어간 거죠. 위쪽 방향을 보고. 여기서 굳이 파동을 끊는다면 하나, 둘, 셋, 넷, 5개 이 쌍봉을 치거나 조금 더 올라가서 끝이 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래 가지고 조정을 받으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여기서 조금 더 올랐다가 이거 뚫는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뭐 요거를 들고 올라갈지 뭐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. 가장 그 교과서적이다 이러면은 여기서 1파, 2파, 3파, 4파, 5파가 이거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요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딱 맞습니다. 교과서적은.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고 조정받고 재차 올라갈 때 요거를 뚫고 올라가서 갈 때까지 가면은 딱 맞다.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교과서대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된다?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랬죠. 외국인이 또 샀지요. 외국인이 간간히 팔기도 하지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. 그건 아직도 상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니까 올랐다가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5주선 위에서 조정을 받았네. 그러면은 만약에 그 코스닥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등비 하락, 등비 상승 이런 거 있죠. 등비 상승을 해준다 이러면은 이만큼 2800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. 외국인이 계속 사줘야 되는데. 근데 이거 뭔 지표입니까? CCI 지표는 지금 올라가다 꺾였지요. 꺾여가지고 재차 한 번 더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올라가다가 좀 꺾였습니다. 그리고 뭐 MACD는 뭐 계속 내려오다가 뭐 여기서부터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. 올라가고 있으니까 MACD 상으로 이제 꺾여가지고 이게 다이버전스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. 이런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지금은. 그래서 진짜 가는가 안 가는가는 외국인 매수세를 계속 봐라 주의 깊게 보시라고 그랬죠.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토탈 얼마를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게 봐가지고 이거는 완전 상방이 됐을 때 그때는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오든 내려오지 않든 관계없습니다. 그때는 조정받으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오더라도 계속 매수를 해야 됩니다. 그거는 뭐 죽인다 하면 너무 무서운 말이고 그냥 이 시장에서 실어내고 가고 싶은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갈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이때도 올라갈만 했는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처박았지요. 처박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 올렸습니다. 이 처박으면서 거의 뭐 기관이고 개인이고 멘붕 상태에 만들어 놨고 기관은 이때 1200포인트를 예상했는데 갔습니까? 못 갔지요. 1500 이럴 때 1200을 예상했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빠진다면은 더 빠진다고 봤습니다. 1000m로 빠질 수도 있다. 근데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이 예상을 뒤엎고 올랐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. 올랐다가 한 번 더 내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. 뭐 나도 마찬가지고. 일단 이 바닥 징후는 인간 지표로서 맞췄습니다. 그래서 이래 올라가는 것도 맞췄고 적당히 올라가다가 재차 하락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풀었지요.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뭐 100년, 200년 푸른 것보다 찍어낸 돈보다 이때 찍어낸 돈이 더 많으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풀었습니다. 미국만 풀었냐? 다른 나라도 다 풀었지요. 많이 풀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테이퍼링 푸는 거를 줄인다고 내린 게 이까지인가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돈을 갖다가 이제 찍어내지 않고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린 돈 때문에
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죠.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다가 내려오면은 어찌 되나? 내려오면은 결국 경기 부양을 하겠죠. 부양을. 그럼 돈을 다시 풀겠죠. 그래서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그래 크진 않다.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폭탄들을 안고 있습니다. 폭탄이 뭐 코인 시장에도 있고 주식 시장에도 있고 이제 주식 시장에는 거의 폭탄들이 다 터졌죠. 거의 다 터졌다고 보고 가장 큰 게 이제 주택 시장에 있죠. 주택 연끌족들 30만 명의 연끌족들 이 폭탄이 거의 한 90%, 8, 90% 이상 터져가지고 아작이 나야 부동산은 거기 바닥입니다. 부동산은. 근데 부동산은 뭐 후행한다 그러더라고요. 경기보다 뭐 6개월, 9개월 후행을 하고 주식은 뭐 경기보다 6개월, 9개월 선행을 한다고 하니까 뭐 예전에 6개월 선행이라 그랬는데 요즘 9개월 말도 나옵니다. 그러면은 주식과 부동산의 괴리는 1년에서 1년 반쯤 된다. 그러면은 부동산이 터지는 게 언제쯤일까? 만약에 내년 연말이나 터진다면 이게 바닥 맞습니다. 맞지요? 대충. 그리고 내후년에 부동산이 터진다. 그러면은 이 저점을 뚫는 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?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경제하고 주가하고는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가장 잘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내가 그걸 믿지 않았는데 박사님 같이 하는 방법이 제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더 잘하는 사람은 이런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 이 짧은 뭐 1년 반 동안에 뭐 100만 원, 200만 원 들고 뭐 몇십억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한 거죠. 그리고 이 내려올 때 돈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한 겁니다. 뭐 그게 아니라면은 박사님 같이 평가손을 안고 가면서 물리면 절대로 안 팔고 단타로서 계속 수익 내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오면은 물린 게 수익 나면은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또 그가 단타 치죠. 단타 치다가 물리면은 또 안 팔죠. 그래서 부도 안 날 만한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런 안목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. 그리고 단타 치는 능력도 중요하지요.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종합백화점이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. 안전하게 벌려면 그렇습니다.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벌려면.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죠. 뭐 저는 성향이 박사님하고 다릅니다. 다른데 박사님 성향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.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내 버릇이 나오더라고요. 박사님 성향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살아남는 또는 죽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죽는 그러니까 예전에 내 뭐 거래처라 해야 되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많이 갔는데 거래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. 그분이 뭐 돌아가셨는데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경영을 단단하게 하시더라고요. 단단하게 해가지고 은행에 빚이 있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빚 갚아라 그러더랍니다. 그래서 알겠다 갚을게 이랬더만은 한 며칠 있다 와가지고 아니다 돈을 더 빌려가라 하더랍니다. 뭐 한 2,00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공장인데 조그만 공장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경영을 하니까 그 우리 그때 리먼 사태 때 어마어마했지요. 그때도 많이 자빠졌습니다. 그때 기름값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 올랐거든요. 근데 그때도 그때 그분이 했던 경영 방법들이 가만히 보면은 박사님 경영 방법과 경영 방법이라는 게 이 주식시장에서 얘기입니다.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의 90%는 박사님 팬 아닙니까? 90%가 넘겠지요.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 보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한 몇십 명 안 되던데 뭐 그분들 중에는 이제 내 팬도 좀 있다.
뭐 한 20% 정도는 될 것 같아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내만을 그러니까 내 팬인 경우, 내 혼자만의 팬인 경우도 한 몇 분 됩니다.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, 어쨌거나 박사님이 그 얘기했던 영상들, 그 내용들, 뒤에도 한번 찍었죠. 뭐 그것도 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면은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. 이렇게 누르면은 어찌 되냐? 누르면은 평가 소리 나지요. 근데 어쨌거나 이거 다시 언젠간 올라갑니다. 맞지요? 언젠간 올라갑니다. 올라가면은 어 마이너스 났던 게 플러스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죠. 이 전문적인 용어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.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부도나지 않는 종목을 잡고 버티야 다시 원복회가 올라갈 때 더 많이 가 있는 거죠. 그런 종목을 잡으시고 공부가 그런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. 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, 주식에서. 그래서 박사님 영상도 보고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합니다. 요즘은 박사님 영상 하나 찍으시죠 이러면은 싫어 이럽니다. 뭐 또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한번 찍을 수도 있겠지요. 일단 술을 안 드시니까 뭐 기분이 좋을 가능성이 좀 적고, 요즘 컨디션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뭐 더 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왜 컨디션이 안 좋냐 하면은 뭐 항상 죽을 만큼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고, 내가 볼 때 한 10%만 운동하는 걸 또는 일하는 거, 뭐 주식하는 거를 줄이면은 진짜 건강할 건데, 죽을 만큼, 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세상에 그래 사는 사람들이 뭐 봤는데, 또 최근에 또 한 명을 발견을 했습니다. 발견을 했는데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소리로 들리는 라디오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. 그거는 기존의 채널 말고 새로 만든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로 할 예정입니다. 예정. 본인 보고 하자 이랬더니 오래전 얘기인데 뭐 굳이 뭐 이런 반응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갖다가 몇 시간 동안 들었는데 6시간을 만나면서 6시간 한 40분, 30분, 6시간 30분을 만나면서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 소중한 시간을 갖다 그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죠. 근데 내가 수익 창출이 되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면 과연 수익 창출이 가능할까, 뭐 이런 의문도 듭니다. 수익 창출의 조건이 워낙 까다로우니까. 내가 처음 시작할 때가 2016년도인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수익 창출의 조건이 안 까다로웠거든요. 그러면서 점점 까다로워져 갔지요. 까다로워지면서 수익 창출 요건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제외됐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. 지금 수익 창출의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뭐 유튜브가 만수무강할 거라 생각 안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예전에 아이러브 스쿨 거의 뭐 사라졌지요. 사라졌는지 유명무실한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싸이월드 사라졌지요. 그 다음에 또 나타나 있는 게 아프리카 TV 이런 거 있는데, 아프리카 TV는 뭐 그래도 아직 건재한 거 보니까 뭐 나는 그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,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거기서 산주수준 다 이끈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유튜브 뭐 3D라 합니까? 뭐 일반 평면 화면이죠.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입체 영화 이거 볼 때 안경을 갖다가 끼고 봤지요. 입체 영화라 해가지고 안경 끼고 봤는데 결국은 뭐 입체적으로 무섭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. 뭐 무술 영화도 그렇고 뭐 무서운 영화도 그렇고 뭐 입체 영화가 일반 영화보다 좀 비쌌는데 예전에 뭐 기억하시죠?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입체 영화 같은 거 있었던 거. 지금은 그 CGV 가면은 그 입체관이 하나에 있어가지고
뭐 좀 흔들리기도 하고 소리도 좀 더 웅장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돈 좀 더 내고 들어가면은. 뭐 그래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. 많이 바뀌었지요. 그 바뀐 세상이 더 많이 바뀌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지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 시대, 우주 시대로의 산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가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. 아마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그만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효율이 뭐 2배, 5배, 10배 이래 느는 게 아니고 뭐 10배, 20배가 아니고 한 100배씩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인간이 과연 기계하고 뭐 우리 터미네이터 같이 전쟁을 하게 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멀지 않은 건지 뭐 내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한 100년 뒤나 200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지요. 우리 또래 건강한 사람들은 어쩌면은 100살을 훨씬 더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내 부모님들도 두 분 다 90을 다 넘겼거든요. 그래서 90을 넘겼으니까 그 연식이 오래됐죠.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그 연식에도 그랬는데 우리 같이 산업화 이후에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100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. 건강관리만 잘하면은. 더군다나 산업화 이후나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면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안 그런가 보더라고요. 뭐 맛있는 거,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렇는가, 뭐 이도 엉망이고 뼈도 별로라는 말들을 의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. 자, 뭐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자 여기서 위로 주봉으로 볼 때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월봉으로 볼 때는 뭔지 모르는데 이 선이 하나 걸렸습니다. 이 선이 뭔가 하면은 요거를 수치 조회창을 없애고 요 라인이 무슨 라인인가가 지금 꽤 궁금하거든요. 5일 그러니까 5개월 선은 이거고 20개월 선은 이거고 60개월 선이 이거네요. 60개월 선에 뚫고 올라가려다가 딱 걸렸습니다. 이 60개월 선을 이번 달에 뚫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월봉상으로 이 위를 갖다가 과열근이라고 얘를 뭐 침체 구간이라 하나 뭐 그러면 이 침체 구간이 잘 안 벌어지는데 벌어졌지요. 그래서 여기가 바닥쯤일 가능성이 많다. 침체 구간은 좀 자주 안 벌어지죠. 자, 이때 우리 그 바이러스 사태 때 한번 벌어졌고, 그 다음에 니먼 사태 때 한번 벌어졌고, 그 다음에 그 2000년도, 2001, 2년도 요때 한번 횡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때 우리 뭐 투자자문사 비슷한 거 차려가지고 하면서 이 양매도로서 진짜 돈 찍어내는 기계 만들었다고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9.11 테러 때 한 방에 갔지만은 요 때가 지금 이 긴 세월을 보면은 이때가 정말 특이했던 침체기였습니다. 별로 오르지도 않고 별로 내리지도 않고 양매도가 우세했던 아주 특이했던 시장이었습니다. 이때 한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. 그래가 돈 찍어내는 기계 만들었다고 되게 좋아했었습니다. 그전에는 이 96년도부터 95년도부터 우리 IMF 올 때 이때까지는 이 뭐랍니까 이 바닥권이 여러 번 일에 있었죠. 이거는 급락을 하면은 요런 게 빨리 올라오는데 이 급락하지 않고 서서히 무너졌습니다. 94년도경부터 경기 안 좋다 하면서 그 경기 안 좋을 때 실명제까지 금융 실명제까지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다가 IMF 오면서 더 깊이 쳐박았지요. 갑자기. 그래서 97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중산층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. 와르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. 이걸 누굴 탓해야 되냐?
결국 이때 대통령 했던 YS제인데 이 YS나 그 추종자들은 아직도 건재하죠. 참 나쁜 놈들입니다. 사실은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 우리의 국부를 갖다가 밖으로 빼돌린 놈이 있죠. 그 놈도 사실은 억수로 나쁜 놈입니다. 억수로 나쁜 놈인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. 또 뭐 그쪽을 갖다가 굉장히 뭐 존경해 마지 않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YS나 뭐 그놈은 그놈이라 합니다. 둘 다 그놈입니다. 그놈들은 우리나라를 조진 놈들 중에 하나고, 그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참 싫어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래도 잘한 게 몇 개는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노무현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대통령 몇 분을 빼고 나면은 그나마 제일 잘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. 뭐 정도로 이제 사고를 좀 많이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. 문재인은 뭐 그 밑에 있으면서 같은 편 같은데 뭐 같은 편이 또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요. 문재인 뭐 좋아하고 하는 인간들은 나는 머릿속이 좀 이상한 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. 문재인도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 YS가 그렇게 내가 욕을 하는데 그나마 하나 잘한 게 바이오 산업, 그때 7대 산업인가 뭐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그 안에 바이오 산업이 있었습니다. 바이오. 90년 말이었습니다. 90년 말에 바이오 산업, 뭐 그 지가 대통령 할 때니까 IMF 오기 전에 바이오 쪽을 키웠거든요. 그게 빛을 본 게 이제서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거죠. 한 20년 넘게 지나면서.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나마 뭐 잘한 것 같아. 뭐 지가 없어도 이만큼은 됐겠지만은 뭐 그래도 잘한 것 같아 하고 뭐 치줍니다.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평택기지 미군의 인계철선을 갖다가 없앴을 때 참 욕했는데 마음속으로 밖으로는 욕 못하고 마음속으로 욕했는데 결국 평택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만들었고,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, 그 다음에 강정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갖다가 뭐 만들었는지 만들고 있는지 어찌된지 모르겠습니다. 만들었으면은 뭐 시작은 했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은 했는데 그게 잘 되면은 남중국해에 전쟁이 날 때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생기겠죠. 일본이 우리나라 6.25 사변을 계기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듯이 전쟁이 다시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겠지만은 이 전쟁을 가능하면 우리나라 쪽에서 우리 한반도 쪽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고 남중국해나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. 그거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. 그 잘해야 됩니다. 그 하면은 이제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쌍바닥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 월봉입니다. 이렇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길어질 가능성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급등을 냈고 급락을 했으니까 또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. 이유는 뭐 급락이기 때문에 급등인 것도 있지만은 산업이 바뀌면서 그 산업의 혜택을 우리나라도 보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지금 뭐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요.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방산업체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. 물론 뭐 사람 죽이는 무기를 갖다 많이 판다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을 적게 죽이기 위해서 전쟁 억지력을 갖출 수는 있거든요. 무기가 많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면은 전쟁 억지를 하면서 사람을 살린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어쩌면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이거를 뚫는 게 내려갈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.
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고 이 추세선이 꺾일 때는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영상 찍으면서. 자,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혹시 시간이 되면은 영상을 하나 더 찍을 수도 있고, 시간이 안 되면은 내일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. 일단 내일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움직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